안녕하세요. 학시스 5번째 시간입니다. 인덱싱과 슬라이싱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인덱싱과 슬라이싱은 보통 한꺼번에 같이 엮여서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같이 배웠었는데요. 인덱싱으로 찾고 원하는 지역을 찾은 다음에 슬라이싱으로 그 원하는 구역을 잘라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인덱싱은 첫 번째로 조건문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조건문에다가 find를 추가하는 방법이 또 있었어요. 조건문을 사용할 때에는 true, false로 구성된 매트릭스가 만들어져서 이 로지컬한 매트릭스로 잘라내는 방법이었고요. 여기에 find 조건문을 사용하게 되면 이 조건문이 3이 되는 true가 되는 구역의 위치 정보를 뽑아줌으로써 이걸로도 슬라이싱을 추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슬라이싱은 이렇게 원하는 변수에 m,n을 넣으면 이 m,n 위치에 있는 단 하나의 값을 뽑아주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방법을 썼을 경우엔 전체 매트릭스에서 m1부터 n2까지, 그리고 n1부터 n2까지 잘라줘서 이만한 구역을 잘라주는 걸 지난번 구구단 테이블에서 만들어서 직접 봤을 거예요. 그리고 컬런을 쓰게 되면 전체 선택이라고 얘기했고, 일정한 n 이후에 end를 쓰게 되면 이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잘라주세요 라는 기능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간격을 가진 데이터를 뽑아낼 수도 있다고 했었습니다. 텍스트 파일을 다루기 위해서 fopen과 텍스트 스캔을 배웠었는데요. 이 fopen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텍스트 스캔으로다가 파일을 읽기 위해서 여는 과정이어서 자세한 설명을 안 했었는데요. 파일을 여는 목적은 단지 읽기만을 위한 게 아니라 쓰기 등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그리고 제 설명보다 더 많이 보고 싶다면 doc fopen을 참고해 주고요. fopen 파일 name, 그리고 우리가 읽기, read 속성으로 다 읽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fid에 그 id가 부여가 됩니다. 자, fname의 파일을 read 속성으로 열어서 fid에 선언한다 라고 했었고요. 만약에 제대로 열렸다면 fid가 3이 되고 실패했다면 fid가 -1이 됐어요. 이 부분은 과제를 하는 동안에도 질문을 좀 받았던 부분인데요. 파일이 열리지 않아요. 아까 전엔 됐는데 지금은 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학생들에게 제가 답변했던 것은 그 프롬프트, 내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 폴더 내에 파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파일 네임, 이 파일이 내가 실행시키고자 하는 m 파일과 동일한 위치에 있다면 문제없이 fid를 3으로 얻게 됐을 거예요. 파일을 여는 목적에 따라서 write 또는 append 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write는 말 그대로 쓰기 위해서 파일을 여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특수하게 append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용이 있는 파일에 덧붙여서 쓰겠다라는 명령입니다. append를 사용하게 되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이 내가 작성했던 파일에 그 밑에 더 추가한 내용을 쓸 수 있지만, 만약에 write로다가 선언을 해서 글을 쓰게 되면 기존에 있던 내용이 전부 사라지고 새로운 파일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을 마친 파일은 우린 저번에 이 fclose를 써주지 않았는데요. fclose를 안 한 상태에서 만약에 그 파일을 삭제하고자 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열려고 하면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 중입니다 라는 경고 문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사용을 마친 파일에 대해서는 fclose를 해주어서 그 열려있는 속성 자체를 닫을 수 있습니다. 텍스트 스캔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특히 포맷 스펙 부분을 복지해서 이러한 플로트, 인티저, 그리고 스트링 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텍스트 스캔은 다음과 같이 사용을 한다고 했고요. 아까 전에 fopen으로 열었던 fid, 그리고 원하는 포맷, 그리고 기타 옵션들을 텍스트 스캔으로 열면 데이터가 받아집니다. 자, 이 받아온 데이터는 셀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셀, 그리고 우리가 몇 개의 열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한 형태로 데이터를 불러오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열었던 데이터는 그래서 1 곱하기 8의 셀 배열을 가지고 있어요. 네, 한 열의 데이터가 모두 숫자라면 더블형으로 읽어오고요. 그리고 문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셀형으로 읽는데요. 이거를 확인을 해보면 지금 관측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숫자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받아오기 위해서 첫 번째는 스트링으로 읽고 나머지는 이제 플로트로 읽어주세요 라고 했고, 첫 번째 헤더는 첫 번째 데이터가 아닌 날려야 할 줄은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컴마로다가 구분자가 되어 있어요 라고까지 친구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받아온 데이터를 보면 8760개 24 곱하기 365일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왔고요. 위에서 여기서 설명한 것과 같이 14의 데이터가 숫자인 이 두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의 배열은 더블로 받아왔고, 그리고 관측 시간은 스트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셀로 받아왔습니다. 날짜를 다루는 함수 dateNum과 dateBack을 배웠었는데요. dateNum은 문자로 된 날짜 형식을 스트링을 줄리안 데이트, 플로트로 바꿔주는 거예요. 스트링 혹은 캐릭터, 매트랩에서는 캐릭터라고 주로 되어 있죠. 캐릭터 부분을 플로트 형식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 여기 예시를 하나 들었는데요. 2019년 1월 5일을 데이트넘을 통해서 줄리안 데이트로 변경을 하면 이런 큰 숫자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2019년을 기준으로 줄리안 데이트를 만들고 싶으면 그 기준을 빼주면 된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 실수를 한 게 있어요. 지난 강의 노트에 보면 데이트넘 1월 1일을 빼라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1월 1일이 아니라 1월 0일을 넣어줘야 제대로 된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었을 때 2019년 1월 5일에 대해서 2019년 기준으로다가 값을 내면은 4일이 아니라 5일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제 부분은 제 실수니까 전혀 문제없이 시점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2019 1,5얘는 일종의 벡터죠. 하지만 요 세 개의 문자로다가 받아서 이렇게 플로트로 변환을 해줬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아예 정말 스트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얘는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은 인티저나 다름이 없지만 이 친구는 아예 전체가 다 스트링이잖아요. 이러한 경우에도 이 answer는 그대로 같은 값을 내줍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한 것과 같이 2019년 기준 데이트를 만들면 5일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받았던
737470 이 숫자를 이제 데이트 100을 써서 불리한 데이트로 된 날짜 형식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연, 월, 일, 시, 분, 초 형태로 변환을 해보면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월 5일 0시가 되겠죠. 만약에 데이트 100 5를 넣었다고 하면 0년 1월 5일을 받게 될 거예요. 과제였던 포항주의 관측소의 기온과 기압 시계열 그리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구했던 거를 천천히 앞에서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단 1월 데이터를 서브 플랫으로 그리라고 했고요. 서브 플랫으로 기온과 기압에 대해서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정시의 자료를 표시해 달라고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제에서 너무 많은 학생들이 제 이 예제를 카피하는데 그치고 말았는데요. 조금 더 다양한 표현을 사용해 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튼 들어가 보겠습니다. 드렸던 포항 데이터 파일을 지정을 해주고 FID로 리드 형식으로 열어주고 읽어옵니다. 그래서 이때 첫 번째 열은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데이트고 그리고 7번째, 8번째인 에어 템퍼러처와 에어 프레스를 각각 변수에 넣어줬어요. 자, 그 다음에 1월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정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을 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좀 쉬운 방법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1월 1일 0시부터 1시간 간격으로 정리된 자료임을 우리가 확신할 때 그때 이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자, 24시간 그리고 1월은 31일까지니까 총 개수는 24 곱하기 31을 받아오고요. 그래서 자료 개수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걸로다가 슬라이싱을 해보면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데이트 받아서 자르고 그리고 이것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줄리안 데이트로 변환을 해서 제뉴얼리 데이트로 받고 기온과 기압에 대해서 이만큼씩 잘라내서 1월의 기온과 1월의 기압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정시 정보를 자르는데 정시도 마찬가지죠. 우리 데이터가 0시부터 시작했고 우리 0시는 24시간마다 돌아오게 되니까 1, 24 and 이것들을 사용을 해서 미드나잇 정시 정각의 데이트와 템퍼러처 프레스를 받아오는 과정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자료가 만약에 자료 간격이나 시점 정보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다고 할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이 포항 데이터는 예쁘게 가공해서 빈 자료 없이 1시간 간격으로 딱딱 떨어질 수 있도록 제공한 자료예요. 이러한 자료들은 현장에서 쉽게 만날 수 없는 포맷이거든요. 그래서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을 숙지하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데이터를 만났을 때 이러한 어떠한 시점 데이터를 뽑는데 유용하게 될 것이니까 이것도 집중해서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받았던 스트링 형식의 데이터를 데이트 너머로 해서 줄리안 데이터로 바꿨고 한 번 더 괄호를 취한 다음에 데이트 100을 쓰면 이렇게 되면 안쪽부터 풀어나가게 되죠. 그래서 스트링 데이터 형식을 벡터로 바로 전환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vDate는 연, 월, 일, 시, 분, 초 형태로 되었기 때문에 이 vDate의 두 번째 열은 월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월 정보가 1일 때, 1월일 때 find로 찾아주면 이것은 제뉴어리의 위치를 알려주는 인덱스 정보가 되겠죠.
자, 이렇게 찾아낸 1월 자료의 위치 정보로 슬라이싱을 해봅시다.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데이트에 우리가 찾은 인덱스 닫고 1월의 데이트를 잘라냅니다. 그리고 위와 똑같죠? 이 부분은 데이트넘에서 1월 1일 기준으로 한 줄리안 데이트를 제뉴얼 데이트에 넣었어요. 그 다음에 또 동일하게 제뉴얼 인덱스를 각각 적용한 기온과 기압, 그래서 1월 기온과 기압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음으로 정시 정보를 잘라낼 건데요. 요 제뉴얼이 데이트 이 부분은 지금 벡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연어를 아이고 미안해요. 줄리안 데이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연어를 10분초인 데이트2로 바꾸기 위해서 데이터 벡터를 한번 사용해 봅시다. 그렇게 하면 이제 월일 10분초 형태니까 네 번째 열은 시간 정보가 들어오게 되고 이때 0과 같다라는 조건을 쓰게 되면 시간 정보가 0시인 위치를 찾아낼 수 있죠. 이것도 이제 새로운 정시 미드나잇의 인덱스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각각의 직접 입력을 하면 이렇게 정시의 자료 위치 정보로 슬라이싱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거는 여기까지 계속 여러 번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를 해볼게요. 서브플라 첫 번째에 데이트와 템퍼러처를 넣었어요. 올드온으로다가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정시 정보도 넣었고요. 첫 번째 R 빨간색 이렇게 대시인 선으로 넣어주세요 라고 했고 파란색 별표로 넣어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오른쪽과 같은 그림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엑시스와 X틱을 지정하는 방법을 좀 다르게 설정을 해봤는데요. 자, 위에 것과 아래 거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아래 거는 좀 더 가시적이니까 이거 먼저 보도록 하죠. 를 1부터 32, xmin, xmax, ymin, ymax, 그리고 x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인 그 xmin과 xmax, 그리고 원하는 인터벌을 넣어서 아래와 같이 그림을 그렸어요. 완성을 했어요. 자, 이것과 같은 코드가 뭐냐면요. 이 부분이에요. January date의 min은 아까 전에 계산을 한 결과를 보면 얘는 1일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31. 땡땡땡 해서 거의 32에 근접한 값일 겁니다. 자, 그리고 Y축 정보는 직접 입력을 해줬고요. 그래서 X틱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1, 그리고 여기에 29. 30. 땡땡땡 31점 땡땡땡 하는 정보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 인터벌로다가 X틱을 찍어줘서 아래와 같은 결과를 냈어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화요일 이론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스파셜 데이터와 그리고 템포럴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을 거예요. 스파셜 데이터는 공간적인 그러한 데이터고 템포럴 데이터는 시간에 관련된 데이터예요. 그리고 스파셜, 템포럴 데이터도 같이 배웠을 겁니다. 오늘 이 수업에서는 스파셜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첫 번째 학습 목표는 공간 자료를 다룰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간 분포도, 특히 오늘은 수직 분포도를 그려볼 거예요. 이때까지는 우리 플랫 함수를 써서 플랫 x, y를 넣고 2차원적 표현을 했죠. x, y를 넣고 2차원적 표현들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2차원 공간 내에서 값을 표현하는, 즉 3차원적 표현을 한번 시도해 볼 거예요. 자, x, y라는 만약에 공간이 있다면 여기 우리
1학년 해양학 실험 수업에서 컨투어를 그리는 거를 했었을 거예요. 작년엔 제가 그걸 채점을 했었죠. 자, 이러한 컨투어를 만드는 것들을 했었을 텐데요. 오늘은 이걸 직접 매트랩으로 구성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때 사용하는 함수들은 컨투어, 컨투어 F, B컬러, 그리고 쉐이딩 등입니다. 그리고 그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더 예쁘고 우리 눈에 더 과학적이고 눈에 잘 들어오는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컬러 엑시스, 컬러바, 컬러 맵을 사용하는 것도 배울 겁니다. 자, 그림을 그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제가 오늘은 제공을 했습니다. 이따 수행될 과제에 있어서는 직접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읽고 변환하는 과정도 하게 될 건데요. 우선은 제가 오늘 드린 자료는 이 정선해양 관측 자료라는 수가원에서 제공하는 자료인데요. 밑에는 많이 보이지 않지만 제공하는 자료를 열어보면 아주 많은 데이터들을 관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 4, 6, 8 이렇게 짝수별로 짝달로다가 격월로다가 관측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동해에서 이 104번 정점에 대해서 동해 104번 그리고 전체 수심 그리고 정점은 이 하나하나 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체 정점에 대해서 10월 자료를 다운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공을 했습니다. 우리가 텍스트 스캔으로다가 파일을 매트랩에 불러오기 전에 간단하게 좀 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엑셀 파일을 열어서 제공했던 엑셀 파일 있죠? 다른 이름, 파일 들어가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있어요. 거기서 형식에서 CSV로다가 클릭을 해서 저장을 하면 이 CSV라는 뜻은 컴마로 구분된 값의 형태를 가진 파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엑셀 파일을 CSV 형태로 저장을 하고 메모장 같은 거로 열어보게 되면 지금 이런 형태의 파일이 변환이 됐어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9번째 줄까지는 우리가 매트랩에서 읽을 수 없는 자료의 형태로 되어 있죠. 이거를 엑셀을 직접 매트랩에서 열고 다루는 방법을 좀 배워볼까 하고 이래저래 고생을 했는데요. 이렇게 지금 보면은 엑셀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부행으로만 나눠져 있는 부분인데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정렬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려움을 겪어서 텍스트 스캔으로 파일을 읽고자 CSV로 먼저 변환을 했습니다. 자, 파일 네임은 제공한 자료의 CSV 파일이고요. FID로 이 파일을 열어줍니다. 자, 각 항목에 맞게 포맷을 지정을 해야 돼요. 요거는 그 엑셀 파일을 직접 열어보면 이렇게 데이터가 쭉 있죠? 여러 개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배운 대로 문자의 경우에는 스트링 그리고 숫자의 경우에는 플로트 이렇게 써서 각각 항목에 맞는 포맷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포맷의 그 형태를 지정을 해줬죠. 만약에 이 포맷이 틀리게 되면 매트랩이 데이터를 잘 읽어오지 못해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닌 아주 비정형적인 데이터들이 읽어오게 됩니다. 자, 구분자는 컴마이고 구분자는 컴마이고 데이터가 아닌 9개 줄에 대해서는 스킵할 거다, 헤더로 취급할 거다 라고 명령을 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많은 오른쪽으로다가 아주 많은 항목들이 들어있죠. 뭐 pH나 SS나 등등의 데이터들이 들어올 건데요. 우리는 이런 것까지 오늘은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염분을 기준으로 이 우측에 있는 컬럼은 읽지 않을 거예요. 이거에 대한 옵션은 DOC 텍스트 스캔에 들어가면 라인의 나머지 건너뛰기를
보면 볼 수 있는데요. 요 부분을 쓰게 되면 이 포맷의 오른쪽에 있는 컬럼은 전혀 취급하지 않겠다라는 명령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금 이만큼의 데이터와 그리고 여기가 이 기준이 연분이에요. 연분 오른쪽은 읽지 않는 포맷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넣고 데이터를 읽어오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지도를 한번 다시 만약에 열어보면 우리 104번 정점은 이렇게 모든 레티튜드가 동일해요. 그래서 이 레티튜드는 전부 일정한 값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은 수직 단면도를 그릴 거기 때문에 요 롱기튜드를 x런에 대해서 받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수직 단면도를 그릴 거기 때문에 8번째 컬럼에 있는 뎁스를 받아오고 그리고 수온과 염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받아옵니다. 슬라이싱을 합니다. 자, 우리 지금 자료 형태가 전부 다 이렇게 일자로 늘어져 있죠. 그런데 우리 수직 단면도라고 한다면 혹은 수평 단면도라고 한다면 2차원 데이터여야 돼요. 이렇게 그냥 흔히 생각했을 때 x, y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릴 그림은 x 그리고 이 x축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자로다가 되어 있는 파일을 일정한 매트릭스 형식으로다가 만들 건데요. 그래서 뎁스 x만의 크기를 가지는 그러한 형식의 매트릭스를 만들 거예요. 공간 데이터를 그리기 전 작업입니다. 유니크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중복값들을 전부 제거해줘서 단 하나의 값들만 남게 되는데요. 이거를 한번 뎁스를 직접 쳐보고 유니크를 통과시킨 뎁을 쳐봐서 둘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롱기튜드, x로다가 줄 롱기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정한 단일값들을 가져왔다면 이제 우리가 공간 데이터를 만들 그러한 방을 만들 차례예요. 난 그리고 랭스 뎁스, 랭스 x 해서 사이즈 14,9인 빈 공간을 만들어 줬어요. 자, 여기에 아까 그렸던 이 부분이 14,9가 되는 거죠. 포문을 돌려가면서 이제 조건에 맞는 공간의 값을 채워줄 거예요. 자, 잘 따라와 봅시다. 첫 번째 포문의 인덱스는 뎁스에 관한 인덱스예요. 그래서 didx는 1부터 뎁스의 길이 총 14개까지 돌아가고 그 안에 하나 더 포문이 들어왔죠. x, 롱기튜드의 인덱스를 받는 것이 xidx입니다. 자, 이거는 9까지 돌 거예요. 자, 이 다음에 깊이와 경도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위치를 찾을 거예요. 자, 이 식을 한번 여기부터 여기까지 살펴봅시다. 뎁스는 우리 아까 전에 받았던 전체 아주 길다란 자료죠. 이 뎁스가 어느 거랑 동일한지 뎁의 idx와 동일한지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이제 이 뎁에는 유니크한 0, 기타 등등 500까지 되는 뎁스가 들어올 거고 이때 didx가 1이라면 첫 번째 0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뎁스가 0인 구간을 찾아주세요 라는 거고 동시 조건 AND를 붙여서 x도 마찬가지로 전체 롱기튜드 데이터 그 엑셀에서 봤던 길다란 그 데이터 있죠? 그게 우리가 원하는 단일 값의 x의 첫 번째와 동일한지 체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위치를 찾고,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하나라도 있다면 이 sum은 인덱스는 1, 0 로직할 값이니까 이 조건과 일치하는 자료가 있다면 sum은 1이 되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모두 false라서 0으로 받아지죠. 그래서 일치하는 자료가 있다면 if문에 걸리기 때문에 이제 1, 1 아까 전에 만들었던 이 방 있죠? 만으로 가득했던 이 방에 첫 번째 첫 번째 열에 우리가 찾아낸 위치 정보로 찾아낸 sort 값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코드들이 어떤 구성으로다가 진행되는지 직접 짜서 확인을 해보고 이 포문까지 다 돌았을 때 이 sort mat, temp mat 이 친구들이 어떤 형태로다가 들어와 있는지를 한번 직접 확인해 보세요. 자, 그림을 상세하게 예쁘게 그리기 전에 데이터를 한번 간단하게 그려서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지금 비교창을 4개를 띄울 건데요. 각각 보면 첫 번째로 pcolor라는 함수를 써서 템프맷을 그려볼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쉐이딩 플랫을 사용하게 되면 쉐이딩 플랫은 어떤 명령이냐면 각각의 라인 단위의 점진적인 색상을 반영이라고 해서 조금 부드럽게 나타날 수 있게 하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피겨 2를 열고 피컬러 템프 맵까지 뜨고 그 다음에 쉐이딩 베이스티드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쳤을 때는 변화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요. 이 쉐이딩 페이스티드는 P컬러를 쓸 경우에 기본으로 적용되는 우리 이런 값들에 대해서 디폴트라고 하거든요. 디폴트 값에다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격자 정보들이 이렇게 그림 위에 그려지게 되죠. 그리고 P컬러 템프 매수를 했을 때 쉐이딩 인터폴을 쓰면 인터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폴레이션의 준말인데요. 인터폴레이션 그래서 각각의 색상을 조금 더 부드럽게 이 쉐이딩 플랫보다 더 부드럽지만 약간 왜곡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 그림을 한 줄 한 줄씩 엔터를 쳐가면서 확인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함수인 contourF를 사용해서 그려보고 한 번 더 확인을 해봅시다. 이 설명을 안 했는데요. set 함수는 그림을 세팅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했었죠. 우리 항상 바다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 뎁스가 깊어지는 쪽이 아래쪽이잖아요. 근데 요 set 함수를 써주지 않으면 현재 그림 y 디렉션을 거꾸로 뒤집어 주자 라고 이걸 하지 않으면 여기가 x가 되고 이렇게 뎁스가 돼서 바닷속으로 점점 깊어지는 구간이 이렇게 하늘로 솟구치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요 부분을 넣는 것과 안 넣는 것이 어떤 차이인지. 그리고 이 컬러바는 색상 색인에 대해서 정보를 주는 함수입니다. 자, 뒤에서 피겨 1은 1, 2, 4입니다. 자, 아까 전에 설명한 것과 같이 2 먼저 볼까요? 페이스티드를 하면 격자 정보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피겨 1과 3도 맨 처음에 P컬러만 적용을 하면 이것과 같은 결과를 보이지만 쉐이딩 플랫을 하면 조금 더 스무드된 그런 결과를 보이고 그리고 인터폴을 하게 되면 더 스무딩된 값을 보이게 되고 그리고 컨투어 F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과 같이 컨투어 F는 컨투어 플러스 필 이란 뜻인데요. 채워진 이런 컨투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컬러바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에요. 이 색상 정보가 어떤 것을 나타내는지 표현해 주고 있죠. 자,
앞에서는 어떠한 X축이나 Y축의 정보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B컬러 바로 템프 매스 이렇게만 쳤거든요. 이거는 만약에 우리 데이터가 X, Y, Z라고 하면 Z값만 입력했을 때의 그림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정량적으로 항상 나타나야 되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X, Y 정보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P컬러 XX 아까 전에 단위값으로 뽑아냈던 거 있죠? 유니크로 뽑아냈던 X도 넣고 그 다음에 템퍼러처 매트릭스를 넣어보면 이제 아까와 달리 X틱, Y틱, X틱, Y틱 정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X와 뎁스의 값이 들어왔어요. 자, 쉐이딩 플랫을 해양 물리, 다른 쪽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해양 물리 쪽에서는 계속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쉐이딩 플랫으로 그림을 좀 더 스무드되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Y축을 뒤집어주고 X 라벨을 롱기튜드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고 그리고 Y 라벨은 뎁스라고 명시를 해주고 컬러바를 그렸어요. 근데 컬러바하고 이걸 또 다시 변수로 받을 수 있거든요. 변수로 받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속성들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C. 라벨. 이 라벨 안에도 또 다른 속성인 스트링을 직접 수정을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C에 대한 이 컬러바에 대한 라벨도 달 수 있죠. 그리고 이거를 안 하게 되면요. 이 마지막 줄 폰트 사이즈를 지정을 안 하게 되면 템퍼러처가 글씨가 되게 작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컬러바 내의 점을 찍으면 안에 있는 속성을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컬러바 내에 라벨 내에 폰트 사이즈를 11로다 지정을 해주면 우리가 보기 좋은 사이즈로다가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앞에서는 P컬러로다가 정량적인 그림을 그려봤으니 이제 여기서는 컨투어 F로 그려봅시다. 컨투어 F는 자 똑같아요. 여기도 X 그리고 Y, Z를 순서대로 넣어주고요. 이것 또한 변수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C랑 H로 받습니다. 이러한 것은 매스웍스가 추천하는 변수로서 아주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이 C 또 맨날 하는 얘기죠. TLC, 컨투어, F에 들어가 보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아주 상세하게 예시로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C는 이 컨투어 라인 정보들이 이렇게 끊기는 부분, 절점들, 이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손대진 않을 거예요. 대신에 이 H를 한번 열어보면 이 H는 우리의 그림의 속성이 들어있는데요. 라인 컬러 0,0,0 이거는 까만색이라는 표현이죠. RGB 순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 스타일은 이렇게 바로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우리 솔리드 라인인 거고요. 그리고 라인 두께, 그리고 채워져 있는지, 이렇게 색상, 오른쪽처럼 색상으로 표현되어 있는지 이런 얘기고 레벨 리스트라고 하는 건요. 여기 선 있죠? 이러한 선들이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 값마다 이 레벨이 잘려 있는 거예요. X 데이터는 아까 전에 우리 X, 뎁스, 템프라고 했을 때 여기가 14라고 그랬죠? 그래서 X의 개수는 9개, Y의 개수는 14개, 그래서 Z는 14by 9개로 이 그림이 표현됐다라는 정보가 H에 들어있어요. 여기는 밑에는 P컬러랑 전부 동일하고요. 다음에는 컨투어 F를 조작해보는 걸 한번 배우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 20이라는 거에 추가가 됐고 라인 스타일을 추가했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레벨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넣어줬고요. 그리고 아까 봤던 그 H 부분 있죠? H 부분에서 라인 컬러를 직접 none이라는 값으로 바꿔봤습니다. 각각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 20개, 요거는 자동으로다가 20개의 레벨을 만들어주세요 라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아까보다 더 촘촘한 그 레벨 표현이 있는 거를 볼 수 있고요. 라인 스타일이 이렇게 대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솔리드 라인 대신 대시 라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자, 이 레벨 설정해주는 레벨 0, 1, 2, 3, 5, 10, 15, 20 이 라인들이 여기에 그어진 거예요. 이 라인들이 저 정보입니다. 이 라인 정보를 표현하는 글자를 새겨넣는 거는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H의 라인 컬러는 none이라고 나왔어요. none이라고 하면은 투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손정보가 표현되지 않죠. 자, 다음으로는 컬러 맵과 컬러 액시스를 사용해 볼 건데요. 자, 아까와 동일한 코드에 조금 간격을 좁게 설정하기 위해서 10을 줬고요, 각각. 컬러 맵을 얘는 그레이로 주고 오른쪽 그림은 Z로 줬어요. 이러한 컬러 맵 속성은 얘도 마찬가지로 DOC 컬러 맵으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이렇게 매트랩에서 제공하고 있는 컬러 맵 정보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사용한 게 요 Z, 요거랑 요 그레이, 요거 정보인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그림보다는 아니죠. 아까 전에 봤던 그림과 다른 효과를 가진 그림을 그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요건 진짜 중요한데요. 우리 타임 시리즈를 그릴 때 혹은 그냥 플랫으로다가 그림을 그릴 때 다른 정보들을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엑시스에서 xmin, xmax, ymin, ymax 해서 정보들을 통일을 시켜줘야, 축정보를 통일시켜줘야 값들의 비교가 가능하다고 했죠. 컬러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겨울의 수온 분포와 여름의 수온 분포는 엄연히 달라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같이 비교하려고 할 때 만약에 각각 서로 따로 노는 컬러 액시스를 가지고 있다면 그 분석이 쉽지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보통 수온의 상한치인 30도를 넣어주고 하한치인 0도를 넣어줘서 컬러 액시스를 기존에 그냥 알아서 잡아줬던 그 부분들을 직접 0부터 30까지로 잡아주는 코드입니다.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오늘의 과제는 수직 단면도 도시예요. 여태까지 같이 해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필수 과제랑 선택 과제로다가 나뉘는데요. 필수 과제는 말 그대로 꼭 제출해야 될 부분이고 선택 과제는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 이 부분까지 해결을 해보세요. 해보는 이 선택 과제를 잘 해결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한 가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소개했던 링크 있죠? 그 링크에 가서 2018년도의 자료를 받아서 수직 단면도를 그릴 건데요. 4월, 6월, 8월, 10월, 12월에 대해서 수온 단면도를 각각 그릴 거예요. 이때 포문을 사용해서 혹은 인덱싱을 같이 사용해서 이 데이터들의 그림을 각각 그려서 저장을 하세요. 오늘 템포럴 데이터를 스파셜 데이터를 나타내는 방법은 P컬러와 컨투어 F 두 가지를 배웠는데요.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서 그려도 무방합니다. 시기별로 잘 비교할 수 있도록 모든 그림의 컬러 레인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컬러 액시스죠. 동일하게 맞추고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여기는 지금 수온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컬러 맵을 선택해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표현하기에 예뻐 보이는 그러한 컬러 맵을 한번 선택해서 그려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린 그림을 해석해 볼 건데요. 워드나 한글 파일에 그림들을 순서대로 넣고 해당 해역에서 연중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서술해 보세요. 네, 다운받았던 데이터, 그리고 작성한 코드, 그리고 작성한 문서 파일을 한꺼번에 압축해서 5월 3일 자정까지 제출하세요. 자, 선택 과제 설명입니다. 2018년에 데이터를 받으면 아까 전에 그 격언로다가 짝수달이 관측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3월달 데이터가 있어요. 이거는 3월 초에 관측을 한 부분으로서 2월 데이터에 속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해당 부분도 고려해서 2월도 같이 그려보세요. 그리고 아까 전에 위에서 피컬로나 컨투어 F 중 어느 것을 선택해도 무방하다고 했는데 여유가 있다면 두 개를 각각 그려보고 혹은 DOC에 친구들이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DOC를 참고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보세요. 5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